백락청 TV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 최초의 녹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정상 이게 바로 나가지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선고를 듣고서 하게 된 첫 대화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정현곤 선생을 모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하시고. 예. 네. 예, 저는 정현곤이라고 하고 시민사회 활동가라고 제 정체성을 이제 규정을 하는데요. 20세 때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정도 시민사회 활동을 해온 셈이고, 그 이후에는 공직 경험을 좀 했습니다. 박은순 서울시,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백낙청 선생님과는 인연이 좀 다양한데, 2005년도에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하실 때 제가 사무처장으로 보좌를 했고, 그리고 2011년에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를 또 하실 때 제가 운영간사로도 보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경험, 남북관계 경험, 그 다음에 연합정책 경험으로 제가 변혁적 중도론이라고 하는 책도 백 선생님의 글을 모으고 또 주변의 관련 글을 모아서 저도 이제 서장을 쓰고 이렇게 해서 변혁적 중도론을 편집을 했죠.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되는 이 2013년 체제론이라는 책도 저랑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을 할 때 시민활동가 대회를 만들면서 시민참여 통일론을 확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평화를 생각해봐, 시민운동이 달라 보일 걸이라는 제목으로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제가 백낙 선생님을 연은 강연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그때 백낙 선생님이 2013년 체제론을 가지고 오실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고, 그때는 그때 좀 과제 정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다들 굉장히 놀랐죠. 그리고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 날 3월 11일입니다.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래, 그때 모인 사람들이 다들 수건거렸습니다. 정말 이 시대 전환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말 그런 전율하던 그런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정현곤 선생 박사이기도 해요.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또 어느새 박사를 해가지고 정 박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겸손해서 자기 소개를 좀 간략히 한 것도 있고, 뭐 시간이 모자라니까 좀 자제하신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조금 몇 마디만 더 추가할게요. 하나는 처음에는 통일운동으로 출발했다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운영위원장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박사를 하셨고, 박사하고 나서 교수도 잠깐 하셨지. 그러니까 이 영화 이거 대단한 분이에요. 출장 입상하는 어느 좀 문무를 겸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모셨고, 사실 이게 우리가 3월 언제 13일. 예, 처음에 3월 13일 했잖아요. 그때쯤이면은 헌재 선거가 나왔으려니 했었고, 또 우리 정 박사가 질문지를 보내오면서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 질문이.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말씀이 틀리면 안 되겠어서 우리가 기다렸는데 참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었죠.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나 참 반갑고, 또 그런 예언을 전제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우리 기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란 사태가 매우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내란의 종결 이후에 저희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책이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책인데, 이 책을 지금 보는 것이 이제 그 시대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같이 다루기 전에 선생님께서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라고 올해 신년 칼럼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 때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변혁적 중도론을 쓰기도 했지만은 이 변혁적 중도를 실천 노선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항상 항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 다만 그 변혁적 중도가 언제나 꽃을 피우려나 예, 이런 생각을 해오긴 했어요. 예. 그런데 변혁적 중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기가 화들짝 이제 뜬 거죠. 근데 그거를 지난 2월 20일에 선생님이 그 이 백낙생 TV에 녹화하시면서 창비의 전성희 부장하고 얘기하신 대목에 이제 그 대목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사태가 수습되었을 때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때가 이제 온 거란 말이죠. 그 신년 칼럼 쓸 때는 윤석열이 탄핵 소추된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손질해가지고 장작가피용 보모해 낼 때는 체포까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 판결만 남았다 하는 생각으로 때가 왔다 그랬는데, 그것도 제대로 때가 왔다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일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정형곤 선생이나 나나 크게 봐서 때가 왔는데,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좀 낙관한 면이 있었는데, 그런 대목 좀 오늘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이게 이제 한 달이라는 기간에 늦춰졌기 때문에 한 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의 3, 4일 단위로 저희가 요청하고 막 했던 그 기간이니까 네, 네. 내란이 지속되는 그 긴장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8일이죠. 그때 구속 취소로 윤석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위기감이 뭐 극도로 고조가 됐습니다. 결국은 수습이 돼서 8대 0으로 돼서 안도를 합니다만은 도대체 이 구조가 뭐냐? 예. 거기다가 또 이 대담을 하는 이 시점에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 건 지명하면서 정말 얼토당토한 일을 벌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보니 이 상황을 좀 짚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저는 물론 분단체제는 힘이 세다 막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제 긴장을 다스렸는데,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뭘 보셨는지. 내가 뭘 잘못 짚어서 예상이 빗나갈 때마다 스스로 다스리는 아, 이거 분단체제는 정말 이렇게 힘이 세구나. 내가 분단체제론을 주창하고 막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힘이 센 줄은 몰랐다구나 하는 걸 반성하게 되는데, 우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분단체제가 어떻게 고정된 실체로서 힘이 뭐 얼만큼 센데 그 강도를 우리가 잘못 짚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분단체제라는 게 일종 그 살아있는 실체 아니에요. 자꾸 역사 속에서 변하고. 그러니까 분단체제의 개념을 터득했다고 해서 분단체제라는 그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낼 능력을 갖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변하니까 더군다나 그 분석의 대상이 어떤 때는 너무 비관적으로 진단할 수도 있고, 나는 대체로 좀 낙관적으로 진단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분단체제가 힘이 센데, 힘이 셀 뿐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고 변화하는 실체다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나는 신년 칼럼에서 윤석열이 탄핵 소추당하고 했을 때 변칙적 사태의 엽기적 종말을 나 이렇게 말했는데, 그 기본적으로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변칙적 사태가 과연 어떤 내용인가, 또 엽기적 행각이라는 표현은 윤석열의 행위에는 꼭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엽기적이고 누가 소설로 쓰려고 해도 저렇게 못 써요. 그러나 그 엽기적인 표현은 윤석열 개인의 행태에 너무 맞춰졌고, 이 내란 세력 전체에 대한 분석에서는 좀 너무 안해하지 않았나. 나는 이제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만 하더라도요, 그저 내란의 잔당이라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그 내란 본당이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그렇고 시민사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나는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그 변혁적 중도주의가 떼고 왔다 하는 글의 본원을 쓰면서 변칙적 사태라는 거는 이게 분단 체제 속에서 또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돌발 사태인데, 그러나 분단 체제라는 것은 항상 이런 돌발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변칙적 사태라는 것은 본질상 내란의 필연성이랄까 이런 걸 내장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개인의 망상에 찬 행각과 별도로 대다수 국힘당 의원들의 공공연한 내란 옹호, 한덕수, 최상목 등 고위공직자들의 내란 진압 방해 공작, 그리고 대다수 언론과 학계 인사들의 변함없는 개혁 혐오 언동들이 그 예다. 우리가 촛불 시민들도 진화해 왔지만은 내란 세력 또한 나름대로 진화해 왔다. 분단 체제라는 게 그게 고정된 그게 아니라고 말했지만은 그거를 극복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일단 멈추면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르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악화되고 더 괴물스러워지는 건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도 드러난 거죠, 이번 과정에서. 그리고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 역시 예전처럼 일당받는 노인부대 중심에서 어엿한 상류층 인사들과 젊은 세대가 동참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분단체제의 변혁을 꺼리는 세력은 여야 또는 보수 진보의 경계를 넘어 포진해 있으며 때론 노골적 언행으로 혹은 음성적 방식으로 새 세상을 도래를 막아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 정도까지는 내가 2월 초에 그 본원을 쓰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도 새로 배우는 게 많아요.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정을 해놓고 그 규정에 따라서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현실의 실체 속에서 끝없이 자기 생명력을 발휘해주는 그런 점에서 늘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그런 오늘의 현실을 다시 짚어보는 의미에서 이제 이 책을 저희가 이제 기본 문헌으로 삼아서 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조금 선생님께서 이 책을 쓰실 때 가졌던 마음하고 지금 시기하고 좀 대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책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자고 했을 때 그때 기억이 아주 생생했거든요. 선생님 어떠십니까? 나도 이번에 이제 정 박사하고 이 책을 중심으로 대화하기로 해놓고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이게 뭐 길지 않은 책인데 내 책 중에서는 특이하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거를 막 모아가지고 어떤 책은 굉장히 두툼하게 내기도 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2012년 선거에 뭔가 좀 영향을 끼쳐보자. 그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이 있는 해였어요, 2012년이. 그 선거를 그 둘 다 이겨야지 2013년 체제가 가능해지는데, 그러려면은 간편하게 빨리 내고 괜히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냈는데,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내 나름으로 어떤 간절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읽던 시기가 우리 국민들이 헌재 선거가 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시기여서 내가 그때 느꼈던 간절함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간절하고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차이는 그땐 주로 나를 포함한 몇몇 사람의 간절함이었고, 그게 이제 훨씬 확장된 것이 2016년, 17년 촛불 대항전 때 간절했고, 이번엔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더 애타고 피말리고 하는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내가 그때 비록 간절하다 하더라도 우선 그 간절함의 강도에 있어서 최근에 사람들이 좀 느꼈던 그게 떨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그 대중들이 그런 간절함을 느낀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정말 일상생활을 완전히 희생해 가면서 계속 집회에 나오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하고는 온도 차이도 있고 세력의 차이도 있고.